10월 26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 북항에 정박한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이 보안구역을 버젓이 걸어서 미립국 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9시간이 지나서야 미립국 사실을 확인했지만 선원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37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인천 출신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단 한 명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명 미만의 공공기관장을 배출한 지역은 인천을 포함해 제주, 대구, 광주 등 모두 4개 시도였습니다. 인천 중구 용종 지역 주민들이 일부 영업용 택시 기사들의 갑질 횡포가 여전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당요금과 불친절 민원이 많은데 당장 뾰족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기도 역점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 비율을 상향해달라는 도내 시장 군수들의 요청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6대4 계획이 7대3으로 조정돼 일선 시군의 예산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한국 천주교 창립의 주역인 고 광암 이벽이 출생한 포천 화연리 생가가 성지로 조성됩니다. 이벽의 출생지가 포천으로 확인된 이후 40년 만에 유적지 정비와 성지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성남 수정구 탄천에서 물장군과 금개구리, 가시연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천이 되살아나면서 생물 다양성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금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6면 경제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인천 북항에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소식입니다. 인천 북항에 정박해 있던 이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이 보안구역을 버젓이 걸어서 국내로 미립국 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소식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2일 오전 9시 51분쯤이었습니다. 인천 북항 동방부두에 정박해 있던 중국 선박에서 내린 이 중국인 선원 53살 A씨가 북측부두 정문으로 걸어나가서 태연하게 미립국했는데도 아무도 붙잡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항보안공사는 이 선장이 이 선원이 사라졌다 이렇게 신고한 뒤에야 CCTV 화면을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9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6시 32분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이 이 A씨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태입니다. 부랴부랴 뒤늦게 인천항보안공사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 보안 사고의 원인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닭을 잃은 그런 닭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두 337개 공공기관장 인사가 있었는데요. 인천 출신 인사는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 단 한 명뿐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는 모두 337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인천은 불과 한 명만 발탁이 된 상태입니다. 10명 미만의 기관장을 배출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인천은 1명으로 가장 꼴찌를 차지했고요. 제주가 3명, 대구가 5명, 광주가 9명 이렇게 10명 미만의 공공기관장을 배출한 지역은 4개 단체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현 정부가 인천에 대해 너무 홀대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자리 잡고 있는 인천 중구 용종 지역 이 주민들이 일부 영업용 택시 기사들의 갑질 횡포가 여전하다라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할 중구청에 접수되고 있는 택시 관련 민원도 여전히 많은 편인데요. 대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 그리고 값비싼 택시 요금이
민원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물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서 무트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긴 합니다만 영종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정말 이중 삼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판 이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이후에 경기도가 역점 사업을 여러 가지 펼치고 있죠. 그런데 역점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예산도 들어갑니다만 31개 시군의 예산도 함께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각종 역점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 비율을 상향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왔는데요. 볼멘 소리가 컸었죠.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장 군수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 비율은 도비가 6, 시군비가 4,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요. 시장 군수협의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이 도비가 7, 시군비가 3, 이렇게 조정이 될 예정이고요. 주요 사업들을 사례를 든다라면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청년 배당 사업, 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이 하나의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면 경기 메트로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청주교회 창립, 이 주역 가운데 한 명이 고 광암 이벽이 있는데요. 광암 이벽이 출생한 곳이 이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로 밝혀진 지는 지난 1978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 방치가 됐거나 학계에서 논란만 부구했었는데요. 드디어 40년 만에 이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이 고 광암 이벽의 생가가 천주교 성지로 조성된다는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이미 일부 부지는 사들였고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한옥 형태의 생가터와 기념관을 세우고 그리고 전체 이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을 해서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기도 포천에도 전국 천주교 29곳에 이르는 주요 성지 가운데 하나로서 당당하게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같은 면 기사 한 꼭지 더 보시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탄천이 있지요. 탄천은 죽은 천이었다, 이렇게 일컬어졌지만 요즘 새롭게 자연하천으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장군, 금개구리, 가시연 같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다수 서식 중인 것으로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이 자연 생태가 살아있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인데요. 이제 탄천이 새롭게 시민들 품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짚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제8대 지방의회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길을 묻다. 오늘은 최북적 접적 지역이죠.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있는데요. 옹진군 의회를 이끌고 있는 조철수 옹진군의회 의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수 옹진군의회 의장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8대 옹진군의회 임기 개시와 함께 우리 옹진군 주민들과 약속한 핵심 공약 무엇이고 또 어떻게 추진 중이십니까? 옹진군 의회와 저를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옹진군을 서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관광으로 돈도 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부자 농어촌, 튼튼한 지역 경제의 주민들 모두가 살만나는 옹진을 만들어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옹진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조언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옹진군 의회는 언제나 열려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귀담아 들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8대 의회는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가진 의원들과 참신한 신전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의 힘을 합쳐 조화로운 의정 활동을 펼친다면 우리 군을 단 한 단계 앞서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 이번 8대 옹진군 의회 이 풀어나가야 할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옹진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이고 우리 근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대부분 농업 관련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주민 일자리 사업을 과감히 예산에 반영하고 안정적이고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옹진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 조건을 잘 살린 관광 서비스 산업 육성을 할 것입니다. 이 옹진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고요. 또 농촌과 섬이 150여 개 천혜의 섬들이 자리 잡고는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옹진 발전 현안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는지요? 고서로 이루어진 우리 군의 특성상 7개번 각각의 현지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이는 문제 해결의 접근이 각각의 도서마다 달라가지고 일괄적인 행정의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옹진군 의회 의원들은 7개면 대표로 선출된 분들이시고 해당 면의 현지 상황에 누구보다도 능동하십니다. 이를 활용하여 옹진군 도서지역 전반에 걸쳐 특성에 맞는 발전의 동력을 찾기 위해 우리 옹진군 의원들은 온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이 옹진군은 인천의 아주 보배로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혜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반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늘 안보 불안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특히 이 의장님 같은 경우엔 옹진군 가운데서도 서해 5도서 중에 한 곳인 이 연평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연평도 피격 이 사건이랄지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있었어요. 옹진군 미래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안보상 요청지에 위치한 우리 군의 특성이 장점이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동북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라 높았던 한반도의 긴장감도 누그러지고 우리의 영혼엔 통일도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서 우리 옹진군 안보에 대한 긴장감은 놓지 말아야 할 것이나 이제는 서해 평화 수역 조성 같은 정책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안보상 충지라는 지역적 특성이 이제는 우리가 가진 장점이 우리 옹진군 의회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 말씀대로 안보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 위기가 이제 기회의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최근 불고 있는 남북 간의 훈풍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지요. 우선 이 옹진은 말씀대로 7개 면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수많은 유무인도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될 텐데 물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예년에도 보면 여름에 물이 부족해서 생수를 공수하기도 하고요. 참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 부족 문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물 부족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참 항구적인 해결 문제로 옹진군의 현안 문제 중에 최우선 문제입니다. 지금 뭐 인천시와 관련된 부서 간에 옹진의 그 물 부족에 대한 것을 해결책을 고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를 비롯해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해상교통 불편이 비싼 여객운임 또 그다음에 영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 문제 또 인천공항 소음 문제 그리고 신도 영등도 간 연합교 시설 모두 장본관 연도교 시설 이 이제
방치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평도에 그 인천의 유일한 그 국가 관량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해수부와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이러한 현안 문제. 그다음에 연평도 폭격 사건 이후에 국가 시책으로 신항만 건설 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8년이 지나 아직도 위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그 옹진군 의회의 힘만으로는 사실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네. 바다와 군서 시설 보호구역이 제한된 행정의 흐름이 있는 그러한 의회이다 보니까 이거는 각계 여로의 호소와 지원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군수와 또 시장님 또 인천을 대표하는 시장님을 붙여서 각계각처에 호소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 우리 옹진군의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현안들이 첩첩산중이군요. 네, 이 옹진군 또 옹진군 의회로서는 참 골치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갑도 해역의 이 바닷모래 채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갑도 해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게 되면 이 옹진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건 사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지요. 반면 바닷모래 채취를 계속 되풀이하다 보니 이 주변에 이 바다와 섬이 황폐화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나 옹진군의 입장에서는 옹진군에 대한 그 세출에 관한 예산 문제 등등 걱정할 부분이 좀 또 있습니다. 이 열악한 군이다 보니까 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전임 의원들이나 전임 군수님들이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바닷모래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정부 시책에서도 그 전에 골재 파동이 나면 네. 진짜 강모래 파동이 나고 하면 인천에 골재를 채취하는 국토부 정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 국가에서 참 그 건설에 대한 정책적으로 옹진모래를 채출해야 이게 소통이 된다. 그래서 수도권 골재 수급계획에 매년 그 반영이 됐던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시민단체나 또 지역 주민들 일부 또 해서 뭐 반대쪽에 뭐 여론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더 많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국가 정책적으로나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의장님, 끝으로 우리 옹진 군민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메시지 있다라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국민들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초심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고요.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겸손하며 집행부를 상대로 견제할 것은 과감한 비판을 통하여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하면서 옹진군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그 책임과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서 주민의 행복과 옹진군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하여 집행부의 대화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상생의 의회를 실현하는 한편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올바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옹진군 발전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자 옹진, 이 튼튼한 지역 경제를 만들겠다. 풀뿌리 지방자치 길을 묻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의회를 이끌고 있는 조철수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10월 26일 금요일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8) 동구 구민건강 걷기대회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인천 동구에서 2018 구민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11월 4일 일요일 아침,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동구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문의전화 032-452-0191, 선착순 3,000명 마감.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 동구가 함께합니다.